자, 센수학 마지막 시간이에요.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제 이거 끝나면 출제 조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질문을 받겠지만 요 2번 같은 문제는 이제 미리 약 쳐놓는 문제예요. 아이고. 대비를 해두면 그렇게 당황스러운 문제가 아닌데 넋놓고 있다가 멍하니 있다가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시험에 들이닥치면 이제 허걱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정의하는 것 있잖아. 라디안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원이 있으면 그 원의 반지름을 원주 위에 올려놓고 이 중심각을 이어가지고 요 호 부분에 내 반지름이 몇 개 놓여 있는가를 정의하는 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라디안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2라디안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예요. 처음에 이렇게 배우죠. 근데 시간이 좀 흘러서 문제를 풀다 보면 맨날 파이야.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이렇게 파이가 자꾸 등장하니까 라디안은 파이가 들어가야 되는 각이다라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이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 한 바퀴 때문이라고. 한 바퀴. 이 한 바퀴라 함은 이 원주라는 것 위에 반지름이 그럼 몇 개 들어가 있어요? 라는 질문이잖아. 한 바퀴가 몇 라디안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 하면 원주의 길이가 2파이 r이고 거기에 반지름 r이 몇 개 들어가 있는가는 이렇게 나누면 된다고 그래서 2파이가 360도이다 보니 그걸 쪼갠 특수각들 30도, 45도, 60도 이런 애들이 파이를 갖고 있어서 파이가 될 뿐이지 이 파이가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좋은데 파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파이가 맞잖아. 3.14. 그럼 곱하기 2 하면 얼만데? 6.28. 여기다가 개를 딱 붙여보시면 요런 느낌을 가져보시면 좋아요. 어떤 원이든 그 원이 딱 정해지면 자신의 반지름도 정해지지. 자기 원주에 자신의 반지름을 6개 놓으면 조금 남아요. 6.28개. 6개 조금 넘어요.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파이라는 것도 결국은 개수 얘기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질문은 뭐냐면 사인 1이 더 커요? 사인 2가 더 커요? 사인 3이 더 커요?의 저 3. 도는 60분법은 반드시 위쪽에 도를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그럼 라디안이란 뜻이에요. 단위가 없다. 그럼 라디안이란 뜻인데 우리 이 감각도 가져두면 좋죠. 사인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여기가 파이거든. 근데 이 파이를 3.14 라디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14 라디안. 그러면 3이라는 애는 실제로 약간 왼쪽에 이렇게 있겠죠. 실제 정수 3은. 이게 높이가 1인데 진짜로 이 아이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다 하나, 둘, 셋 갖다 놓으면 이렇게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등분을 하면 대략 요 정도가 될 텐데요. 1, 2, 그리고 3, 3.14. 얘 질문은 이제 사인 1, 사인 2, 사인 3이니까 내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이게 사인 1이거든. 이 높이가. 이렇게 갖다 놨을 때 이 높이가 이게 사인 2거든. 이 높이가 사인 3이고 누가 더 높냐? 라고 질문한 거라고. 누가 더 높냐? 그러면 우리는 그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얘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냐? 사인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냐? 거기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높겠지. 그 값이 2분의 파이고요. 2분의 파이도 3.14로 쉽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얘는 1.5가 조금 넘어요. 1.5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1과 2의 한가운데가 1.5라고 하면 그보다 조금 오른쪽에 최고 높이가 있는 거지. 그럼 그 최고 높이로부터 제일 가까운 애가 가장 높을 테고 1등이 누구냐면 사인 2. 얘가 2등. 2등이 누구냐면 사인 1.
예, 그리고 이거 누가 봐도 제일 낮은 3등 사인 3이다. 그러니까 사인 3, 사인 1, 사인 2 순서에 답을 해주면 된다. 한 번만 경험해보고 자기가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달으면 절대 헷갈릴 수가 없는 애예요. 근데 이게 안 경험해놨을 때 당황해서 그렇지. 이렇게 말하면 사인, 코사인 서로 엇갈린 거는 대답 못하나요? 얼마든지 가능. 왜냐면 사인과 코사인은 2분의 파이를 기점으로 이렇게 엇갈린 애기 때문에 여기가 4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4분의 3.14니까 0.75보다 좀 더 크겠지, 그지? 예, 그런 점을 생각하면 얘네들 간의 대소 비교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엮여서 대소 비교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등차수열까지 갔다 왔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들을 되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뭐 등차 중앙 얘기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 있나? 어차피 중점이잖아요. 중점. 얘와 얘의 중점이 얘다.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B면 얘가 2분의 A 더하기 B다라고 하던 것을 이제는 이제 등차 중앙 개념으로 해서 얘하고 둘이 더할 건데 가운데 대칭에 중심이 있으면 요 하트 값 2배 하면 된다. A 더하기 B는 하트 값 2배 하면 된다. 가운데에 2배 하면 된다. 요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지. 그렇게 보면 사인이나 코사인의 그래프는 정말 말로 더할 나위 없이 많은 선대칭. 이거 쭉 그으면 이렇게 대칭이야, 좌우. 이렇게 그으면 좌우 대칭이야. 이렇게 그으면 좌우 대칭이야. 이렇게 그으면 좌우 대칭이야. 무수히 많은 선대칭을 갖는 그래프예요. 자, 그리고 또 뭐 이거 점대칭으로 생각해도 무수히 많은 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점대칭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그런 대상이다. 라는 걸 알고 보면 이런 이제 찍 라인 그으면 이쪽을 보기도 전에 너희가 생각해야 될 거 A하고 4B하고가 파이선 대칭이다. 라는 거야. 그럼 당장에 A 더하기 4B는 2파이이다. 대칭선의 2배이다. 이런 애 또 있죠? 여기 4B, 5B. 4B 더하기 5B 하면 가운데 대칭선 2파이네요. 2파이의 2배이다. 이것만 해도 AB 값 다 나와. 하나도 부담스럽지 않은 애들이라는 거지. AB가 다 나온 상태에서 여기 이 값 물어봤다는 얘기는 특수각이라는 소리 아닌가.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떼다 붙이면 가로 세로 되는 거 당연하고 이 초반에 굉장히 쉽지 않냐? 이게 어떻게 어려울 수가 있지? 요 페이지에서 질문? 자, 페이지 질문 없냐? 자, 둘째 페이지. 계속 같은 얘기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가 이렇게 실수배, x축 방향의 실수배, 그리고 y축 방향의 실수배, 그리고 x축 방향의 평행이동, y축 방향의 평행이동, 그리고 대칭이동 된 이 세 가지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는 세 가지가 정해지고 그러니까 미지수를 놓은 다음에 특징을 주고 구하라도 있고 그냥 함수를 주고 이놈의 어떤 값들을 구하라도 있고 다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이제 그림 내주고 미정계수를 다 구하라 라는 문제는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문제의 난이도가 하부터 상까지 생길 수 있다. 실제로 출제된 그 결과를 보면 매우 쉬운 문제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까지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자주 해봐야 돼요. 자주 해봐야 되고 쉬운지 어려운지는 실제로 들어가 봐야 압니다. 얘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쉬운 애예요. 쉬운 애. 자, 같이 하면서 다시 한 번만 기억을 상기해 봅시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개념서로 너희가 이런 그래프를 결정하고 그리는 나름의 수순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강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저 타이밍에 저걸 하는데 쟤는 저걸 하는군. 이렇게 하면서 비교해 보면서 자기가 옳음을 느껴야지. 백날 쳐다봐봐. 백날 들어만 봐봐. 니네가 되나? 안 된다고요. 자, 일단은 저는 제일 먼저 뭘 보느냐. 여기 A요, A. 예, A는 이 대칭 중심으로 얘를 이렇게 위아래로 잡아 짠 양인데 원래 원형의 사인이면 1과 마이너스 1이 맞아요. 그 폭이 2가 맞다고. 그런데 얘는 지금 2와 마이너스 2니까 저 A 값은 만약에 이 조건이 없다면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후보를 생각해야 돼요. 위아래로 잡아 째는데 두 배로 째는데 뒤집어서 째도 되기 때문에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2인데 A가 양수다 했으므로 A는 2이다. 두 번째, 이게 되게 좋은 애가 있죠. 유일하게 지금 여기 실수배의 문자, B의 실수배의 문자, 평행이동 문자, 뒤에 이제 상수 하나 더 붙으면 그게 또 평행이동 문자인데 이 네 개의 미지수 중에 주기를 건드릴 수 있는 애는 오직 하나뿐이라고 그랬죠. 주기에 영향을 끼치는 애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B예요. X 앞에 숫자 이것만이 주기를 건드릴 수 있고요. 주기를 빨리 찾아내는 방법은 X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이 사인의 원래 주기인 2파이가 나오는가를 가상으로 연산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 이미 반복 주기를 줬어요. 6분의 5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한 칸 갔다 왔더니, 한 텀 갔다 왔더니 6분의 5파이가 되었다. 그럼 주기가 얼마란 얘기야, 이게? 주기가 파이란 얘기지. 그러면 이 아이의 주기가 파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x에다가 파이를 넣었을 때 이 덩어리 전체가 원래 주기인 2파이가 되어야 하는 거라고. 그럼 B의 후보는 2거나 마이너스 2인 거예요. 이거 잊지 마. 그냥 2가 아니고 2거나 마이너스 2인 거야. 요쪽으로 뒤집어도 주기는 똑같이 된단 말이야. 근데 B가 양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는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평행이동량을 뜻하는데 여기서 착각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내 습관은 요 앞에 두 개를 구했으면 그걸 넣고 다시 한번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이렇게. 그럼 착각의 여지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행이동이라는 건 x를 도려내고 그 자리에 x-m을 넣는 거라서 이 상태의 마이너스 c가 평행이동량이 아니야. 평행이동량은 2 sin 2 괄호 열고 x-2분의 c지. 여기서 많이들 틀려요. 에? 원래 sin 2x가 있었는데 이 sin 2x가 있었는데 그 x를 도려내고 이걸 넣었을 때 평행이동이 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평행이동량은 2분의 c고요. 그 2분의 c가 이제 얼마일까 할 때 얘 보면은 사인이 원래 출발을 할 때 원점에서 출발을 하게 돼 있죠. 원점 출발하게 돼 있어요. 그 원점 출발해서 증가하는 애가 사인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좋은 후보고요. 예, 제일 좋은 후보. 그러니까 원점에서 여기까지 왔겠네. 근데 이게 문제 난이도에 따라 이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일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여기도 이렇게 원점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 평행이동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것도 후보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있던 애가 이 왼쪽으로 이만큼 밀려왔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야. 그 중에 무엇일지는 이 분량이 결정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1 후보인 2분의 c 값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거로 보고 3분의 파이라고 한번 적어줘 보면 c가 3분의 2파이로 나오는데 이 값이 요 안을 만족하는 게 맞죠. 0에서 파이 숫자 그럼 맞게 찾은 거야. 예.
또는 뭐 모든 어쩌고 저쩌고 모든 C값을 구하시오 이딴 식으로 나오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앞뒤로 후보를 잡아주기 시작해야지.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걸 해봐도 얘 같은 경우 얼마야? 3분의 4파이죠. 예, 그러니까 2분의 C가 3분의 4파이다 라고 하잖아? 그러면 C는 3분의 8파이가 돼요. 3분의 8파이는 파이를 한참 넘어갔지. 2파이도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는 3분의 2파이.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2파이.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문제다. 자주 해봐야 돼. 자주 해봐야 돼. 그러니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거는 그냥 미정계수를 결정할 때 나의 수순인데 자주 해본 사람들은 이런 것도 이거 한 10초 안에 찾을 수 있을걸? 10초 안에. 왜냐? 그러니까 무엇이 중한지를 봐야 돼. 무엇이 중한지. 여기서 가장 안 봐도 되는 애가 누군 줄 알아? 주기야. 전원이 다 3x인데 내가 주기가 얼마인지 알아내면 뭐 할 거야. 다만 전원이 다 3x니까 아 이거 평행이동 안 했네. 이건 알 수 있지. 좌우로 평행이동을 안 했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 눈에 제일 먼저 보이는 애는 진동의 중심이에요. 파동함수는 진동하는 그래프고 진동에는 중심이 있어. 걔를 중심으로 올라간 양과 내려간 양이 똑같은 게 진동이야. 그러니까 얘는 진동의 중심이 마이너스 1에 있어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해서 반 하면 그게 진동의 중심일 거 아닌가? 마이너스 1. 그럼 이건 마이너스 1만큼 내려왔다는 얘기잖아. 원래 X축이 진동의 중심인데. 그러니까 후보가 바로 3번과 4번이 되는 거야. 뒤에 있는 마이너스 1만 딱 봐도 밑으로 한 칸 내려야겠네.가 판단이 되면 3번, 4번. 그러면 똑같은데 사인이냐 코사인이냐의 문제야. 그럼 둘이 시작이 다르지. 시작이. 사인은 여기서 올라가면서 시작을 하고 코사인은 제일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시작을 해요. 얘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얘예요. 예. 앞에 2도 다 필요 없는 말 아니야? 그래? 후보가 이미 둘로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엇이다가 보이는 건 아무래도 경험치야. 아무래도. 예. 그래프를 자주 그려보고 자기 힘으로 그려보고 자기 힘으로 만져보고 밀어보고 뒤집어보고 할 때 그때 능력이란 게 생긴다. 그냥 선생님 수업 3시간 들었는데요. 4시간 들었는데 인강 뭐 10시간 들었는데 100날 해봐야 안 그려져 얘들아. 내 수업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반복해서 본 사람들은 내가 이 얘기 되게 자주 했다는 거 알 거야. 이 문제 유형.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하냐면 이거 우리 고등수학 상 때부터 엄청 봤던 문제다 이래. 고등수학 상 때부터 엄청 봤던 문제다. 여기서 달라진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가만히 두어도 지가 반복되는 그래프죠. 근데 고등수학 상하 때는 이렇게 구간의 함수를 그리게 하고 그걸 주기 함수로 줬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 일부러 반복하여 그리라고. 주로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 많이 봤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를 이렇게 들거나 이렇게 내리면서 교점이 몇 개냐라고 3개 하는 문제.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 뒤로도 계속 나옵니다. 수열 파트에 가도 나오고 하여간 함수 바꿔가면서 계속 나올 문제다. 그러면 내가 빨리 해야 되는 일은 사인 x의 전체 절대값. 사인은 원래 이렇게 왔다가 내려가는 애인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웠으니 볼록하고 다시 올라갈 거고 볼록하고 다시 올라갈 거고 볼록하고 다시 올라갈 거니 이건 이제 주기 파이짜리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이 사인 값의 최고 높이가 1입니다. 1. 그러다 보니 이 y는 n파이 분의 1 x 원점을 지나고요.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n파이 분의 1인데 그때 교점의 개수를 fn이라 했으니까 n에 2가 들어가면 얘는 y는 2파이 분의 1 x와의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y는 3파이 분의 1 x와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고 얘는 y는 4파이 분의 1 x와
교점을 구하라는 얘기다. 그게 뭐 2파이 오른쪽으로 갔을 때 1을 올라가면 그 기울기가 딱 2파이 분의 1이지. 예, 그 1이라는 높이가 요의 최고 높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얘를 이렇게 이어줄 경우 예, 얘를 지나가면 더 이상 이쪽하고는 교점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예, 요 값은 4가 되는 거고. 이거 눈치가 조금만 있다면 그 다음 한 칸 올리는 순간 예, 기존에 있던 애는 다 그대로 만나고 여기 2개 추가된다는 것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6이고 예, 또 4파이 갔을 때 1 올라가면 기존에 있던 교점은 다 그대로 지나는데 요거 2개가 더 추가가 된다. 그래서 4, 6, 8 예, 이것도 딱 등차 중앙 생각하면서 6, 38 이내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세련된 풀이가 되는 거야. 각변한 얘기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알아서들 훈련하고 못하는 만큼 처벌받아라. 이거는 이제 해설지나 정해 같은 데를 보면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야. 내가 해설지를 보지는 않았다만 이 6등분한 각이 2분의 파이니까 6세타는 2분의 파이다 라고 한 다음에 여기 있는 5개의 각 중에 뒤에 있는 5세타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예, 저 그 앞에 있는 4세타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해서 예, 코사인 제곱 5세타 대신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넣으면 결국 이게 사인 세타로 변환이 되면서 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 예, 그러니 얘가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여기 코사인 제곱 세타랑 사인 제곱 세타랑 합치면 1이 된다. 이런 식이죠. 같은 의미에서 4세타도 똑같이 집어넣으면 이 녀석이 예, 사인 제곱 2세타가 되는데 앞에 코사인 제곱 2세타가 같이 있으니 이렇게 더하면 1이 된다. 그리고 얘는 어차피 반을 가르내니까 45도니까 특수각이라서 루트 2분의 1에 제곱을 하면 2분의 1이 된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해설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익히면 이거 나쁜 풀이가 아니지. 나쁜 풀이가 아닌데 이렇게만 익히면 이제 오만 변화들에 쫄게 돼 있어요. 쫄아요. 이게 또 변형돼서 나오거든. 예, 각을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이를 쪼개기도 하고 막 돌아가면서 원을 찍기도 하고 각이 뭐 12세타가 2분의 파이가 되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 예, 문제들마다 그럼 다 외울 거냐? 그건 아니라서 약간 그 직관적이고 감각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너희가 앞으로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거 들어도 조는 사람들 자기가 푼 문제 설명해서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내가 사이사이에 중요한 얘기 많이 하니까 좀 정신 차리고 들어. 있잖아. 반지름 R자리 원을 돌아다니는 동경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세타일 때 그 원 위에 한 점을 아주 기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반지름 코사인 세타 콤마 반지름 사인 세타예요. 예, 그냥 외워두세요.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타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잰 동경입니다. 편각이에요.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예요. 이걸 외워두면 어떤 감각이 생기냐면 원을 쪼갰어? 쪼갰는데 그러면 걔로부터 바닥으로 떨어진 이 X 좌표하고 즉 요만큼의 길이죠. 예, 요 길이하고 코사인 세타가 연관이 있구나. 그러니까 가로와 코사인 세타가 연결이 되는구나에 대한 감각이 생겨요. 반대로 R 사인 세타 Y 좌표죠. 그러니까
세로와 사인 세타가 연결이 되는구나. 가로와 코사인 세타, 세로와 사인 세타. 이게 이제 좀 직관적인 감각이 생겨요. 이걸 외워두면. 그러면 여기서도 그게 보이는 거지. 이게 코사인 제곱 세타라 했을 때 여기 각이 세타이면 코사인 세타는 어디를 뜻하게 되냐면 A1에서 바닥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 가로 길이를 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가 가로의 제곱이 되는 거지. 가로의 제곱. 그러면 이게 가로의 제곱이라는 감각을 가졌을 때 원하는 제곱이 있지 않냐? 어차피 제곱 뭐 이렇게 길이 가지고 제곱하면 떠오르는 애가 있잖아.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의 제곱이라고 하는 순간 얘가 자연스럽게 세로의 제곱을 원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요 길이의 제곱을 필요로 하는데 그 길이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 얘하고 얘하고가 서로 대칭으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A5에서 요렇게 바닥으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요만큼의 길이와 같은 거예요. 대칭이잖아. 뻔하잖아. 근데 그 길이가 얼마냐? 바로 5세타의 가로 길이. 즉 코사인 5세타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요 길이를 뜻하는데 요 길이가 곧 요 길이다. 그러니 얘와 얘를 합치면 1이 된다. 이렇게요. 같은 감각으로 A2에서 바닥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요 길이의 제곱이 코사인 제곱 2세타라는 생각이 들면 나는 자연스럽게 이 길이의 제곱을 찾게 된다니까? 근데 그 길이의 제곱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예. 근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4세타의 가로 길이가 되는 거지. 가로 길이와 같은 거지. 그래서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1 돼요. 그리고 3세타는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45도잖아. 예. 누가 코사인 45도를 누구랑 짝을 지어. 코사인 45도는 그냥 2분의 루트 2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뒤에 비슷비슷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요. 세타와 9세타의 동경이 일치할 때 그럼 9세타 마이너스 세타 이거 당장 지난 시간에 한 거죠. 9세타 마이너스 세타가 2n 파이 플러스 0이 된다. 동경이 일치하니까. 그러면 세타는 4분의 n 파이로 정리가 되는데 그 애가 8분의 파이와 8분의 3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 녀석은 n에다 1 집어는 4분의 파이일 수밖에 없겠네요. 8분의 2파이가 중간에 꼈으니까. 그럼 이제 세타가 4분의 파이인 거 알았어요? 4분의 파이인 거 알았으면 저 녀석을 쓸 때 여기다가 4분의 파이,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안 그래도 4분의 파이가 특수각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9개쯤 가면 부담스럽잖아 얘들아. 부담스럽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감각적인 생각을 하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졌다고 하자. 응? 그리고 만만하면 반지름 일자리 원이야. 반지름 일자리 원에 코사인 세타, 즉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의미하는 것은 여기 4분의 파이로 각 지었을 때의 x좌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x좌표. 그럼 이 반화, 반화. 그리고 코사인 2세타 그러면 거기서 45도 더 들어갔으니까 요 녀석의 x좌표 얘기겠죠. 0이에요. 다시 4분의 파이 더 돌아가면 요 녀석의 x좌표예요. 그럼 아까 반온 거 있잖아. 그럼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0 되겠지. 거기서 어디가 짝이건 간에.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거기서 4분의 파이 더 돌아갔어? 그럼 여기 있겠네? 여기 있겠네? 이거 반화. 그리고 4분의 파이 돌아가고 4분의 파이 돌아가면 얘랑 얘랑 둘 다 0이고 여기 4분의 파이 돌아간 애랑 요 x좌표 두 개를 더해보면 같이 0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게
세타가 8이란 소리죠. 8세타가 2파이니까요. 그럼 아까 반원애랑 얘랑 둘이 더하면 0. 자, 그러니까 점으로 봐봐, 얘들아. 그러면 둘이 x좌표 길이 더하면 0, 둘이 x좌표 더하면 0, 얜 스스로 0, 둘이 x좌표 더하면 0, 스스로 0. 그러니까 어디까지냐면 8세타까지 싸그리 몽땅 0이 눈에 보이는 거라고요. 내가 계산을 따로 하지 않아도. 코사인이 x좌표라는 감각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리고 9세타는 여기가 8세타니까 하나 더 돌아간 것 뿐이에요. 얘의 x좌표 물어본 거예요. 2분의 루트 2겠지. 특수각이었으니. 얘기한 김에 이것도 얘기하자. 아마 여기까지 지금 못 본 사람들도 많을 테기는 할 텐데, 이 봐봐. 이 장면이 되게 익숙해야 된다고. P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이다.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이다. 아주 익숙한 장면이고, 이건 반지름 일자리 원이며 요 P를 나타내는 동경의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의 각이 세타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랬을 때 얘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황망하지, 솔직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조금만 기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려니까 지금 R점의 좌표를 물어봤는데 R점의 좌표라는 건요, Q점의 좌표에서 요만큼을 내려온 거예요. 평행이동한 거라고. 그럼 우리가 더 편하게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Q점인데요. Q점. Q점은 원위의 점 아니야? 똑같아. 그러니까 얘도 코사인 얼마, 콤마 사인 얼마인 거예요. 코사인 얼마, 콤마 사인 얼마. 내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건 그 얼마라는 각이 얼마냐? 각자의 대답을 생각해봐. 내가 한 명에게만 질문을 해볼게. 이 Q점은요, 기계적으로 말했을 때 코사인 얼마, 콤마 사인 얼마라고. 그때 이 각이 각 부분에 들어갈 값이 얼마인가? 서희야 얼마겠냐? 빙고. 여기서 직각이 얹어졌을 뿐이잖아요. 세타에서. 세타에서 직각이 얹어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각, 이 Q를 이루는 동경의 편각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인 거예요. 그럼 그 각을 알았으면 코사인과 사인에다가 각각 기계적으로 집어넣으면 된다고. Q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콤마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저기 놔둬도 되는데 우리가 2분의 파이 시리즈가 이렇게 앞에 더해져 나오면 뭔가 하고 싶어지는 일이 생기잖아. 그치? 각변환이라고. 그럼 각변환을 해서 쓰면 조금 더 간단해지겠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이렇게요. 이게 이제 각변환의 중요성이야. 각변환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자들만이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면 Q의 좌표예요. Q의 좌표. R의 좌표는 점의 입장에서 그냥 여기 있다가 일로 뚝 떨어지는 것 뿐이야. 그러면 X좌표는 똑같겠지. Y좌표만 떨어진 양을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데 그 양이 얼마냐? 요거예요. 요거. 요 길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길이가 뭐냐 하면 P의 Y좌표죠. 응? 이 길이가 PS이자 QR 길이라고요. 사인 세타가. X축으로부터 요만큼 올라온 거니까. 그러니까 R점은 R의 좌표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x좌표는 그대로 있고 예, q의 코사인 세타에서 사인 세타만큼 밑으로 내려오면 된다고요. 이게 f 세타고 이게 g 세타라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밟아가면 니네가 모르는 내용은 없어 사실은.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랬는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별거냐?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다고 하면 예,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다만 그 높이가 이제 이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할 뿐.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평행사변형의 밑변을 예로 볼 거예요. QS. 방금 구해놨거든. QS의 길이가 얼마라고? 사인 세타라고. 그럼 요게 밑변. 그럼 높이는 뭐냐? 높이는 요렇게 평행선을 긋고 요렇게 평행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높이거든요.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면 P점의 X좌표와 QR들의 X좌표 차이예요. X좌표 두 개 빼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P점의 X좌표는 코사인 세타고 Q나 R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둘이 빼면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여기서 원하는 얘를 이렇게 구한 거야.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얘네 둘이 곱하고 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분의 S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한 것이 마이너스 2다. 그럼 얘 지우고 얘 일로 올린 다음에 정리하면 예, 한쪽은 코사인 세타, 한쪽은 사인 세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코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로 나누는 순간 탄젠트 세타가 나오겠죠. 어쭈? 한 번 더 매겨줘? 아 이게 네모나 빨이 30분을 못 가는구나.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뭔가 좀 괴로운 거, 알보칠 이런 거 할까? 알보칠은 근데 상처가 나야만 아프지. 그리고 뭐 또 뭐 무슨 염증 유발한다대. 아동학대에 걸릴 것 같다. 좀 고3차 이런 걸 준비할까? 고3은 비싸서 안 되고. 몸에 되게 좋으면서 싸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는 차가 있대. 고3차, 고3차. 이름도 딱 맞지 않냐? 고3차. 자, 요 페이지에서 질문. 뭐 질문할 거 뭐 있어요? 뻔하겠지. 15번. 네. 이거의 최대값이 얼마, 최소값이 얼마. 솔직히 말하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이만큼의 능력을 갖췄으면 좋겠어. 그걸 바라는 게 있어. 바라는 풀이. 그건 뭐냐면 사인 3x에서 오리진에서 출발을 해서 밑으로 5 내리고 절대값이어서 걷어 올리고 A배 늘리고 B배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래프의 변형의 추적. 그러니까 Y는 사인 3x로부터 출발해서 Y는 3x 마이너스 5를 그리고 Y는 절대값 사인 3x 마이너스 5를 딱 치고 그 녀석의 A배를 한 다음 그리고 더하기 B 요거는 한꺼번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그림을 딱 보면서 최대가 6이고 최소가 2이려면 A는 얼마, B는 얼마겠군. 이렇게 이게 내가 이제 바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시험을 앞두고는 또 빠르게라는 게 있잖아. 빠르게. 빠르게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렇게 사인으로 되어 있는 애는 블럭으로 좀 묶어봐봐. 치환하듯이. 블럭으로 딱 잡잖아.
그러면 x에 무슨 생 지랄을 해도 사인 3x는 제일 큰 게 1,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이야. 아시겠어요? 제일 큰 게 1,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사인이라는 애가 요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그럼 여기다가 요렇게 써. 이렇게 써. 이게 내가 주로 쓰는 방법이야.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이 양쪽 끝에 두 숫자하고 얘하고 조합해봐요. 그러면 제일 크게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있고 제일 작게 만들 수 있는 숫자가 있을 거야. 어느 쪽이 제일 크게 만들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계산한 다음에 절대값을 쓸 거거든. 그러니까 사인 3x의 최대값은 1이 맞는데 1 빼기 5 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4지. 거기다 절대값 치면 얼마야? 4잖아. 그럼 4가 더 커, 6이 더 커 이런 거지. 이해하겠어요? 절대값을 쳤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만드는 조합이 이 절대값이 제일 커요. 그게 최대값이야. 예. 아, 물론 다만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면 또 얘가 달라지고요. 알겠죠? A가 양수니까 이 절대값 안쪽이 큰 애가 제일 크다고. 그때 잽싸게 찾아보면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마이너스 6 만들고 절대값 치면 6 되고 6A 플러스 B. 그게 최대값이에요. 6A 플러스 B. 최대값 6 이렇게. 그럼 이제 반대쪽 끝.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4, 절대값 하면 4. 그게 최소값이에요. 4A 플러스 B. 4A 플러스 B. 최소값 2. 이거 그냥 풀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희가 갖췄으면 하는 기능, 기술, 능력이 있고, 그걸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시험을 앞두고는 또 빨리빨리라는 게 있으니까, 빨리빨리의 요령도 좀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이것도 한참 설명해야 되지. 자, 이 앞에 문제를 계속 봤으면 앞에 문제의 유형들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이렇게 엮어서 넣으면 한쪽 삼각비로 통일한 다음 치환한다. 뭐 이런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뻔하게도 우리는 t equal sin x로 치환을 할 것이고 이 녀석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고쳐진 다음 치환이 끝나면 y는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2kt 더하기 4k 하고 요 녀석 x가 0에서 2파이면 주기 한 판 다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정의역을 갖는다까지. 자, 여기서 출발해보자. 이 문제는 학교 서술형, 논술형 뭐라고 말하든 간에 서술형 주관식에서 가장 좋아하는 문제죠. 가장 좋아하는 문제. 물론 그게 꼭 삼각함수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니 지수로그 함수에 모두 있는 유형이다만 하여간 서술형 낼 때 제일 좋아하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나한테 주어진 조건과 구해야 될 바가 같이 있는 건데 뭐냐면 x 이퀄 알파일 때의 이 알파를 구해야 되고요. 그때의 조건이 최대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가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위로볼록에 요거 딱 보면 바로 위로볼록인 거 아니까 위로볼록의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4이다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K를 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럴 때마다 꼭지점 구해서 넣거나 판별식 쓰면 죽인다 그랬지 내가. 제발 그건 아니라고 할 때 각자가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려야 된다. 나 이거 그려야 돼 하면
덜커덕하고 걸려야 되는 트러블 상황이 있다고. 그게 뭘까, 지훈아? 안 듣고 있었지 또. 이거 그림을 그리려면 네가 이 개수의 역할, 이 개수의 역할, 이 개수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면 여기는 지금 결정이 됐지. 얘가 하는 역할이 뭐야? 얘가 하는 역할이 그래프야. 주기야. 2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결정해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 제발 좀 깨어 있어. 정신을 집중하고 깨어 있어. 여기 수학이야, 수학. 그럼 얘가 이제 위로 볼록이네, 이렇게. 위로 볼록이네. 그럼 이 위로 볼록인 함수에다가 내가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커튼을 딱 닫아놓고 내가 보이는 범위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최대라고 할 거고 가장 낮은 자리를 최소라고 할 거라고. 커튼을 딱 치고 그 안에 보여지는 그래프 안에서 제일 높은 값을 최대라고 하고 제일 낮은 값을 최소라고 할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트러블이 뭐냐면 이거 대칭축 얼마야? 의연아, 이거 대칭축 얼마야? K 마이너스 K. 어? 그냥 K죠. 예, 이게 또 행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2배하고 나누고 반대부. 저 새끼 또 안 들었어. 행위 공식이라는 건 여기를 봐야 된다고, 지훈아. 넌 네가 여기를 안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몰라. 여기에다가 분배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말할 때 여길 봐. 이거 2배하고 나누고 반대부호라고. 대칭축이 K예요. 그럼 대칭축이 K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결정이 안 됐다는 뜻이지. K가 어딘지를 모른다는 뜻이야. 대칭축이 K다. 모른다는 거지. 얼마인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트러블을 양산시키냐면 내가 지금 무대를 마이너스 1과 1로 이렇게 닫았는데 여기만 보기로 했는데 대칭축이 이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왼쪽으로 내가 닫아놓은 부분으로 넘어가 버리면 꼭지점이 여길 지나서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이 꼭지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값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고자 하는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으로 대칭축이 들어오면 올라가다가 여기 지나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원래 꼭지점이 최대였었는데 이번에도 꼭지점이 최대군이 되는 거야. 실제 그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값이 최대값이 되는지는 바로 이 대칭축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고요. 이게 내가 말한 트러블이야. 니네가 그림을 딱 그리려고 진짜로 나 이거 그림 그려야지 하는 순간 만나는 첫 번째 트러블이 대칭축이 여기냐라고. 이걸 나눠줘야 점수를 받아요. 이거 지금 셋 다 답 나오냐? 아니거든. 이거에만 답 나오거든. 그럼 네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것만 딱 풀어가지고 답을 냈다 쳐봐. 논술형인데 그렇게 답을 냈다 쳐봐. 점수를 받을까? 한 반도 못 받을걸? 왜냐면 출제자들은 논술형에 이걸 낼 때 딱 답지를 펴자마자 그림이 세 개로 나눠져 있는가부터 본다고. 거기서부터 채점 들어가는 거야. 얘가 안 해. 모르네. 이걸로 딱 갈리거든. 이해해?
이걸 모른 채 그냥 열심히 꼭지점 찾고 막 해서 근데 실제로 이 그림이어가지고 여기가 최대일 수도 있어. 여기서 답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근데 그게 점수를 받을까라는 거야. 아니, 최소 점수 받을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이 문제가 서술형에서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라고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일 때. 세 번째, K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서 풀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 최대값 마이너스 4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란 높이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4란 얘기고 그때 t는 이게 t축이니까 t 값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그러니까 요 함수에 t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더하기 4k 이퀄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 값을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이 범위를 만족하느냐를 봐야 된다고. 만족하죠. 얘는 답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해볼까요? 얘는 t에 k를 넣었을 때가 자신의 최대겠죠. t에 k를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제곱 더하기 4k 이퀄 마이너스 4예요. 요 높이가 마이너스 4란 뜻이니까. 그때의 k 값이 얼마냐? 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4는 0이니 k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k는 마이너스 2. 근데 마이너스 2가 요 범위 안에 있냐고. 없죠. 그래서 폐기 되는 거예요. 답이 아니니 안 써도 된다가 아니라 이게 다 써져야 그걸 논술형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t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t에다가 1을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6k 이퀄 마이너스 4. k는 마이너스 2분의 1.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 범위를 만족하냐고 1보다 크다를. 만족 안 하니까 폐기. 그리고 마지막 k 이퀄 마이너스 2분의 3을 구하시오와 알파를 구하시오인데 x가 알파일 때라고 했는데 이거 쓰면 틀리죠. 이건 t 값이고요. 그때는 t 이퀄 사인 x의 그래프를 얼른 그린 후에 t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이 최대가 될 때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를 찾아야죠. 2분의 3파이. 그래서 알파 값은 2분의 3파이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실수 없이 마무리가 딱 됐을 때 최종 점수를 얻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십시오. 지금 당장 보면 이해가 빡 되는 것 같은데 자기 힘으로 할 때 중간중간 막혀요. 장담하는데 막혀요. 이거 내가 언제부터 얘기했지? 고등수학 상 때부터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나왔던 문제고 실제로. 다만 저 사인 자리를 여기 그때는 이제 다 x제곱 어쩌고 저쩌고였고 지금은 치환 한번 한 후 2차 함수가 됐을 뿐이야. 그럼 그 치환할 자리에 sin x 대신에 로그 x 집어넣으면 로그 함수에도 낼 수 있는 문제고 지수 함수 집어넣으면 지수에도 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고자 하는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 달라지는 문제는 그냥 수투 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안 되면 수투로도 못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긴장감을 가지고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 난 이걸 기억하고 이거 기억해내고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좀 절박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그냥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응? 아. 요 앞 페이지에서 더 질문 있어? 물론 이것도 이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구간을 나눠서 그리는 것도 좋은데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sin x를 먼저 그리기. sin x를 먼저 그리기. 그래봐야 뭐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에 대해서 이렇게 sin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그림 그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 sin x라고 하면 여기는 똑같은 그래프가 겹쳐질 거고 여기는 이렇게 접혀 올라온 애가 있을 거고 똑같은 애, 접혀 올라온 애, 똑같은 애, 접혀 올라온 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을 더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함수값으로 더하는 거야. 얘와 얘를 진짜로 더하는 거야. 그러면 랜덤 그러면 얘는 똑같은 걸 2번 더하게 되니까요. 지 원래 높이에서 다 2배씩 2배가 아니게 됐네. 2배씩 이렇게 지 원래 높이에서 다 2배씩 올라가요. 최대 높이가 2겠죠. 그리고 얘는 파란색은 플러스 값, 빨간색은 마이너스 값인데 그 값이 똑같다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는? 0 되겠지. 줄줄이 0 되는 거예요. 이렇게 0. 그리고 다시 2배 0, 2배 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간을 지우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러면 아까하고 또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연속적으로 움직여서 그렇지, 굳이 설명을 하자면 0,2 지나고 도는 직선이 되니까요. 기울기 A로 모르고 Y절편은 2. 근데 2가 하필이면 여기지?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수인 기울기 A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세워나갈 때 얘가 만약에 이런 직선이면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근데 이런 직선이면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교점이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 아이의 범위가 있다는 거지. 한마디로 두 경계 찾아달라고. 세 점의 교점이 시작되는 경계를 찾아달라고. 그러면 그 경계는 어디 있죠? 얘이지 않겠어요? 하나, 둘인데 이거에서 살짝 들리는 순간 두 개로 바뀌면서 하나, 둘, 셋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파이분의 2 보다 크기. 등호 안 포함하고 조금이라도 커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슬금슬금 옮기면서 3개 해봐요. 보통 여기를 생각하는데 아니야. 여기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그래프는 X축 제외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통과해서 여기를 관통해서 들어가도 하나, 둘, 세 개거든. 그러니까 4개가 되는 경계선은 여기예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파이분의 2보다 작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런 범위가 된다. 너희들한테 얼마나 부담스러운 문제일지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데 왜 못해라고 말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잠시라도 경험을 해보고 자기 힘으로 도전해보고
아씨 뭐랬더라. 그리고 또 한번 보고 요 반복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올려준 그 수많은 영상들은 어딜 가는 걸까요? 이것도 했고, 이거 아까 누가 질문했었는데 반에서 이거 하고 끝내면 되나? 이거 별거 아니죠? 이거야말로 진짜 별거 아니어야 되는데. 도형의 넓이가 48 루트 2. 근데 도형이 직사각형이야. 심지어 가로가 있어. 9 빼기 3. 가로가 6. 9구단 해볼까? 6, 8에 48. 예, 8 루트 2. 그럼 나머지 8 루트 2가 누구란 얘기야? 이 높이란 얘기예요. 예. 이 L이 8 루트 2란 얘기예요. L이 8 루트 2. 그러면 이게 이제 생각보다 어마무시하게 높은 그래프라는 얘기고, 예? 그래프라는 얘기고, 예, 요 높이가 이제 8 루트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필이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9야. 이거 선대칭인데.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에 무슨 숫자가 있겠어요? 여기 6이 있겠죠. 근데 이 6이 이 그래프에서 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 둘, 셋 했을 때 6인 거예요. 그럼 넷 하면 얼마일까? 8이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요 자리가 사인으로 얘기하면 2분의 3파이 자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동강을 냈을 때 한 동강, 두 동강, 세 동강이 6이라는 거잖아. 그럼 네 동강째는 8이어야지. 그러니까 이 함수의 주기가 8이란 얘기입니다. 주기가 8이면 B는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안 되나? 주기가 8이야. 그 말은 x에다 내가 8을 넣었을 때 저 bx 덩어리 전체가 원래 주기인 2파이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b는 얼마여야 되냐고. 얘네 둘이 곱했을 때 2파이 달라면 얼마여야 되냐고. 4분의 파이라고. 아이 답답한 놈의 새끼들 진짜. 얼마나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이제 딱 눈치가 오잖아요. a 사인 4분의 파이 x. 예, 아닌 게 아니라 요 높이는 4분의 파이 계열값이네. 4분의 파이 계열값. 내가 라디안 계열값 얘기했잖아요. 분모만 보면 바로 얼마인지 알 수 있다고. 사인 4분의 파이의 계열값은 무조건 2분의 루트 2라고요. 2분의 루트. 그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문제지. 근데 여기 올라왔으니까 플러스 값이고 얘가 2분의 루트 2가 되면 이만큼이 2분의 루트 2가 될 게 뻔한데 거기다 a를 곱해서 8 루트 2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a 얼마란 소리야? 예, 16. 16이어야 된다. 그래서 a가 16이라고요. b는 4분의 8이고. 그닥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자, 마무리. 혹시 질문? 나 요거는 오늘 묻고 가야겠다. 없어요? 진짜 없어? 내가 또 할 얘기 해야지. 니네가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있는다고 내가 일찍 끝낼 줄 알았냐? 날 그렇게 보고도 몰라? 자, 최대 문제요. 그러니까 이제 또 똑같은 얘기 반복하기 전에 너희가 이거 sin x를 딱 t로 치환을 해가지고 유리함수 만들고 범위 만들고 그래서 그림 그리고 커튼 닫아서 제일 높은데 제일 낮은데 찾아서 요거 할 수 있다고 보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이 건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만 붙이자면 여기 지금 x 범위가 없죠. x 정의역이 없다는 얘기는 실수 전체란 뜻이잖아.
그럼 sin x가 실수 전체 값이면 sin x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가 얼마지? sin 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가 이걸 어떻게 쓰지? sin x라는 애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가 마이너스 1이죠. 최대가 1이고 그러면 sin x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풀어요. 저 모양이면 sin x의 덩어리 자리에 그냥 마이너스 1을 넣어요. 마이너스 1. 그럼 y 값이 얼마야? 2분의 3. sin x 자리에 그냥 1을 넣어요. 그럼 값이 얼마야? 4분의 1. 그럼 둘 중에 누가 커요? 얘가 커요? 그럼 얘가 최대. 둘 중에 작은 애가 최소. 이렇게 한 다음에 답 쓰면 돼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빠른 문제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 방법이야, 이게. 치환했을 때 왼쪽 끝, 오른쪽 끝, 왼쪽 끝 넣으면 최소, 오른쪽 끝 넣으면 최대. 이거 하지 말라고 방금 전에도 그렇게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꼭지점 축 찾으라고 얘기한 거잖아. 근데 대상이 누구냐고, 대상이. 유리함수. 그걸 알고 쓰면 괜찮아요. 치환된 대상이 t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2면 니네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 그림을 그리건 말건 간에 이 그림을 10초 만에 그릴 사람이 있고 1분이 걸려서 그릴 사람이 있겠지. 근데 뭐건 간에 얘는 얘들아 어떻게 생긴 애냐면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게 축이 아니고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점근선을 두고 이렇게 생겼거나 또는 아이고 사라졌 이렇게 생긴 애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때 나의 커튼이 마이너스 1에서 1인데, 마이너스 1에서 1이 예를 들어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쳐졌다고 해봐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커튼을 딱 쳤다. 그러면 이쪽을 싹 버리고, 이 무대 안에 들어온 애만 보면 100% 감소, 아니면 100% 증가라는 거예요.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원래 그렇게 생긴 애라고. 너희가 원형의 그래프를 많이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그렇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그래요. 유리함수, 무리함수가 그렇고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그래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나 이럴 때는 구간의 양 끝값에서 최소, 최대 나온다고. 구간의 양 끝값에서 최대, 최소 나온다고. 그러니 이게 유리함수야? 그러면 너는 내가 마이너스 1 딱 정하는 순간 그 안에서 양쪽 끝값에서 최대 최소 나오네 라고 하면 내가 뭐하러 그림을 그리고 뭐하러 치환을 하나. 그냥 sin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1 넣어. 그리고 sin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1 넣어. 근데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지. 확인이 안 됐어. 그러니까 두 값 중에 큰 애가 최대라고. 나중에 사후 확인이 되겠지. 마이너스를 왼쪽 끝을 넣었는데 최대가 나오고 오른쪽 끝을 넣었는데 최소가 나왔다는 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런 요령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알았어. 더 하면 죽일 기세네. 그만하겠습니다.